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왜 남성들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걸까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그 무력감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푸른색 알약은 기계적인 혈류의 강제 이동일 뿐 당신의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야기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생물학적 시계를 거꾸로 돌려 당신의 혈관과 신경을 20대의 상태로 재건축하는 세포 재생의 비밀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아주 정밀한 생화학의 영역입니다. 끝까지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격적인 기전 설명에 앞서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의학적 진실을 탐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누르셨다면 이제 인체 내부의 가장 은밀한 시스템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의 힘, 즉 발기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것을 단순히 하체, 근육의 문제나 기력의 문제로 치부하며 장어를 먹거나 스쿼트를 하지만 이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노력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발기는 두 가지 고도로 정밀한 시스템이 오차 없이 맞물려야만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는 뇌에서 시작되는 초고속 전기 신호 전달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신호를 받아 물리적 팽창을 일으키는 유체 역학적 혈관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미세한 결함이 생기면 결과값은 0, 0이 됩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점화 플러그가 고장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번째 관문인 뇌의 신호를 살펴봅시다. 시각이나 촉각을 통해 성적 자극이 입력되면 뇌의 시상하부는 욕구를 인지하고 이를 강력한 전기적 충동으로 변환하여 척수를 타고 골반 신경까지 내려보냅니다. 이 과정은 눈 깜짝할 새보다 빠른 밀리초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신경망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낡아 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 세어버리거나 목적지까지 강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뇌가 보내는 명령이 흐릿하니 하체의 반응도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이 보내는 신호가 강력하게 도달해야만 혈관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라는 기적의 분자를 생성하고 이 가스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액이라는 유체를 음경 해면체로 쏟아붓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막연한 보양식이 아니라 신경 전달 속도를 복원하고 혈관의 탄성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분자 구조를 가진 영양소입니다. 저는 오늘 식품 영양학과 생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약국보다 더 강력한 치료의 공간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타깃은 바로 뇌신경계의 물리적 복구입니다. 뇌와 신경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수분을 제외한 뇌의 고형 성분 중 60% 이상은 놀랍게도 지질, 바로 지방 덩어리입니다.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라는 절연막 역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절연막이 튼튼해야 전기 신호가 누수 없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만약 당신이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는 잘못된 상식에 갇혀 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왔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신경망을 굶겨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신경계가 노화되고 반응이 느려졌다면 우리는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원료를 쏟아부어 주어야 합니다. 양질의 콜레스테롤과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그리고 다양한 지방산들이 바로 그 원료입니다. 이 모든 성분을 완벽한 비율로 그리고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농축해 놓은 지구상 유일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탄생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캡슐 계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계란의 진짜 가치는 흰자가 아닌 노른자에 숨어 있습니다. 노른자야말로 신경계 부활을 위한 핵심 물질의 집약체입니다. 여기에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인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레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손상된 신경회로를 보수하는 정밀 부품을 섭취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섭취량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빼고 먹기도 합니다. 단언컨대 이런 소극적인 섭취로는 이미 진행된 신경계의 노화를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 몸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핍된 영양소를 홍수처럼 밀어 넣어 세포 내 농도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약물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수용체를 차단하거나 자극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내성을 동반합니다. 반면 음식은 우리 몸의 구조물 자체를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양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계를 완벽하게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계란을 섭취해야 할까요? 그 양은 여러분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치료적 목적의 섭취량은 하루에 최소 6개에서 10개 이상입니다. 체중이 60kg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필요한 단백질 요구량과 지질 대사량을 충족시키려면 약 10개 정도의 계란이 필요합니다. 70kg이라면 12개 80kg이라면 15개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듣고 경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계란을 10개씩이나 먹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밥과 빵면과 같은 탄수화물 덩어리들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그것들은 단지 혀를 즐겁게 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텅 빈 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밥그릇을 채우던 그 자리를 생명을 잉태하는 완벽한 영양 덩어리인 계란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식사 중 밥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끼니당 서너 개의 계란으로 채운다면 하루 10개라는 숫자는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 역시 수년째 이러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 환자들에게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끼에 3개 정도로 시작하여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공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수십 년간 미디어와 제약회사는 콜레스테롤을 혈관을 막아버리는 악마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고지혈증에 걸리고 심장이 멈출 것이라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조작된 공포입니다. 2015년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는 이미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섭취 제한 권고를 폐지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주원료이자 37조 개에 달하는 우리 몸 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남성은 남성성을 잃게 되고 세포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간에서 매일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면 간은 영리하게도 체내 합성량을 줄여 전체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으로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식사를 통해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간은 내인성 합성을 억제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오히려 대사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한 조절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계란 노른자를 먹어서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 기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진짜 적은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아니라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과 활성산소에 의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었을 때입니다. 즉, 녹슨 콜레스테롤만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플라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독을 주면서 해독제를 감추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콜레스테롤 공포증에서 벗어나 하루 10개라는 목표를 향해 과감하게 식탁을 혁명하십시오. 당신의 뇌와 신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원료가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계의 전기 신호를 복구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전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뇌에서 강력한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수행할 말초, 기관으로 가는 보급로가 막혀 있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로 혈관 시스템의 복원입니다. 발기는 물리적으로 혈액이 좁은 관을 통과하여 갇히는 유체 역학적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을 코팅하고 있는 이 얇은 막은 단순한 벽지가 아니라 산화질소라는 혈관 확장 가스를 생성하는 거대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성적 자극 시 내피세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혈관을 넓히지만 노화되고 병든 혈관은 마치 딱딱하게 굳은 고무 호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혈관 확장제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단 하나의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의 역사를 가진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 강력한 양리작용을 가진 식물성 치료제입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염증 물질을 떼어내고 손상된 부위를 코팅하여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낡고 녹슨 수도관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특수 코팅제를 발라 물살이 거침없이 흐르도록 만드는 배관 공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역시 양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물 대신 마시는 옅은 녹차 한두 잔으로는 혈관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혈관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카테킨의 양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적어도 10잔 이상의 녹차를 마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루 10잔의 녹차를 매일 마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물배가 차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불편함 때문에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양이 아닌 농도로 승부하는 고농축 섭취법을 제안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티백 하나를 컵 하나에 우려내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머그컵 한 잔에 티백 3개를 한꺼번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아주 진하게 우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의 양은 한 잔이지만 카테킨의 농도는 3배가 됩니다. 이 진한 녹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만 마시면 우리는 손쉽게 9잔에서 10잔 분량의 항산화 성분을 혈관 속에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맛은 쓰고 떫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떫은 맛이 바로 당신의 혈관을 조이고 있는 기름때를 벗겨내는 치료의 맛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농축 녹차 요법을 며칠만 지속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손발끝까지 피가 도는 찌릿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녹차의 효능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비밀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서로 만났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조합이 존재합니다. 녹차와 함께 먹었을 때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강황, 즉 카레의 주원료입니다. 우리는 흔히 카레를 맛있는 한 끼 식사로만 생각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카레를 주식으로 하는 인도 남성들은 서구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는 커큐민이 가진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남성 생식기계의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전객의 일부를 생성하고 사정관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대해져 요도를 압박하고 벤뇨 장애를 일으키며 성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이러한 전립선 조직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막고 염증 수치를 낮추어 남성의 하체 건강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녹차의 카테킨과 강황의 커큐민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이 두 물질은 서로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혈관 신생 억제 효과를 공유하여 암세포와 같은 나쁜 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혈관 세포의 기능은 되살리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녹차를 마실 때 강황 가루를 한 티스푼 섞어서 마시거나 식단에 카레를 자주 올리면서 고농축 녹차를 곁들인다면 당신은 혈관 청소와 전립선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비싼 영양제 수십 알을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이 요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신경을 위한 계란과 혈관을 위한 녹차, 그리고 전립선을 위한 강황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사용하는 전장의 환경이 엉망이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매일 우리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혈관을 파괴하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들이 있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에는 관심을 갖지만 정작 끊어야 할 독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독약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술도 담배도 아닌 바로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고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입니다. 이것들은 달콤한 맛으로 위장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흰 쌀밥빵면 과자, 달콤한 음료수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합니다. 우리 몸은 이 넘쳐나는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혈액 속에 남은 인겨 당분은 끈적끈적한 당화산물로 변질되어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당독소라고 부르는데 혈관 내피세포에 달라붙은 당독소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확장되어야 할 순간에 설탕으로 코팅된 혈관 벽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발기부전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혈당은 그 자체로 미세 혈관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세포에서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분비되는데 이 효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강제 변환시킵니다. 배가 나올수록 남성 호르몬은 고갈되고 여성화가 진행되어 선교기 감퇴하고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학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강한 남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그 빈 공간을 앞서 말씀드린 계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십시오. 달콤한 간식과 음료수는 내 혈관을 녹이는 독극물이라고 생각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메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구성하는 분자적 환경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금단 증상처럼 탄수화물이 당기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버텨보십시오. 뇌의 안개가 걷히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잊고 지냈던 아침의 텐트가 다시 찾아오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값은 반드시 바뀝니다. 당신이 입으로 넣는 것이 곧 당신의 몸이 됩니다. 계란으로 신경을 깨우고 녹차로 혈관을 뚫고
탄수화물 제한으로 혈액을 맑게 하는 이 삼박자가 갖춰질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을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식이요법이 기초공사라면 이제 그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음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인 자극과 호르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 남아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세상의 환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휘발유를 채 가득 채웠다고 해서 엔진이 고장난 차가 갑자기 시속 200km로 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식단이 최고급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운동과 수면은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점화하고 녹슬어버린 피스톤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물리적인 재활 치료입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성의 활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질문에 의학자들은 주저없이 하체 근육이라고 대답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70%가 모여있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소이자 남성 호르몬을 태워 올리는 용광로입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배는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거미형 체형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에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발기력은 혈관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앞서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고 보디빌더처럼 몸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남성에게 있어 생존 근육의 핵심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단순히 다리 힘을 기르는 운동이 아니라 골반 주변의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혈류 펌프 운동입니다.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할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거대한 압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펌핑 작용은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강력하게 빨아들였다가 다시 골반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평소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차갑게 식어있던 생식기 주변으로 뜨거운 혈액이 강제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의 스쿼트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골반 내 혈류량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겠지만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 직후 느껴지는 묵직한 펌핑감은 곧 당신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남성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쿼트가 혈액을 보내는 펌프라면 그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잠금 장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가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는 들어오는 피의 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들어온 피를 가둬두는 밸브 기능이 고장 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밸브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기저근입니다. 흔히 여성들의 요실금 운동으로 알려진 케겔 운동이 사실은 남성에게 더욱 절실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음경의 뿌리 부분을 감싸고 있는 좌골해면체근과 구해면체근은 발기 시 혈액이 빠져나가는 정맥을 물리적으로 눌러서 닫아버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근육들이 노화되어 늘어지고 약해지면 아무리 피가 들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정맥 누출성 발기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괄약근을 조이는 훈련을 통해 골반 기저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억지로 멈출 때 힘이 들어가는 그 부위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항문과 요도 괄약근을 꽉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100번 이상 수시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 작은 근육들이 단단해지면 발기의 유지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강직도가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식단으로 피를 맑게 하고 운동으로 피를 돌게 했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입니다. 바로 호르몬 공장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할 때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운동은 근육을 파괴하고 자극을 주는 행위일 뿐 실제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잠든 밤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휴식 시간이 아니라 호르몬 공장이 풀가동되는 생산 시간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오가는 사이클 속에서 새벽녘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발기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밤새 만들어진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당신의 호르몬 공장은 파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8시간 이상, 자는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이상 낮게 측정됩니다. 이는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늙은 사람의 수치와 맞먹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것이 남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거세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며 뇌를 각성시키는 행위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암막 커튼을 쳐서 침실을 완벽하게 어둡게 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숙면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팩트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몸은 낡은 세포를 교체하고 호르몬을 충전하여 다음 날을 위한 전투 준비를 마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는 그 어떤 좋은 약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시스템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혈당을 올리며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이 시소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이 위협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번식 기능을 사치라고 판단하여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교감, 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생각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따뜻한 반신욕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뇌를 이완시켜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운동 역시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일 때 뇌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엔돌핀이 돌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워버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로드맵은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계란과 녹차 강황을 챙겨 먹고 탄수화물을 끊어라. 둘째, 하루 100번의 스쿼트와 케겔 운동으로 하체에 피를 공급하고 밸브를 잠가라. 셋째, 7시간 이상의 숙면을 통해 호르몬 공장을 가동하라.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루틴을 3개월만 지독하게 지켜내신다면 당신은 병원 문턱을 넘을 필요 없이 20대 못지않은 건강한 육체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인체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전공법으로 공략하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솔루션입니다. 내 몸을 바꾸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처절한 노력과 실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심리적인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뇌가 지배하는 아주 예민한 심리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항진시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몸은 준비되었는데 마음이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두 번의 실패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고 식은땀을 흘리게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는 수행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파트너와의 교감과 친밀함 그 자체에 집중하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서게 되고 혈관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기능을 기계적인 성능으로만 평가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활력은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때 나옵니다.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도 그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단련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다스리고 파트너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자의 여유이자 강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신경, 혈관, 근육 호르몬,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남성 활력의 모든 요소를 망라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통합하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뇌를 속이는 전략과 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의지력에만 기대어서는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냉장고를 비우고 운동화를 현관 앞에 꺼내놓는 아주 사소한 행동의 설계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게으름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다짐은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됩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은 마치 배터리와 같아서 아침에는 충전되어 있지만 저녁이 되면 방전되어 사라집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고 떡볶이나 라면의 유혹을 참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설계라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써야 합니다. 눈에 보이면 먹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게 됩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설탕이 들어간 조미료와 과자 라면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혈관을 막을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가장 잘 보이는 칸을 삶은 계란과 녹차 물병으로 채우십시오. 운동을 하기 위해 굳이 헬스장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나 침실 입구에 요가 매트나 스쿼트 보조 기구를 펼쳐 놓으십시오. 지나가다 발에 걸리면 그때가 바로 스쿼트를 할 신호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런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당신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통제하게 만듭니다. 또 뇌를 속여서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처음 1, 2주 동안은 명현현상처럼 몸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뇌가 당분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때문입니다.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각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되고 피부의 때깔부터 달라집니다. 혈액 속의 염증 물질이 사라지면서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턱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하체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묵직하게 차오르는 그 느낌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우리 몸의 적혈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6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기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업무 집중력이 높아지며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기능의 회복은 전신 건강 회복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발기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남성의 성기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기부전은 우리 몸이 보내는 혈관, 건강의 적신호이자 구조 요청입니다. 음경의 동맥은 심장 혈관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막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반대로 발기력이 회복되었다면 당신의 심장혈관과 뇌혈관도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히 밤 생활을 위한 노력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숭고한 자기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죽을 때까지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왕성한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철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이라는 후천적인 노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안다는 것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계란 10개와 진한 녹차, 그리고 탄수화물 제한 스쿼트와 수면 관리 이 5가지 키워드를 메모지에 적어서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매 끼니마다, 매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몸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몸은 당신이 대접하는 대로 보답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되고 보석을 넣으면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잃어버린 남성의 자존심을 되찾고 인생의 제2막을 화려하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강의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먼저 실천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말 못할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나 동료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연구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으며 다음 시간에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강력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